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6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2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 기해년 신미월 기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 기토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와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기토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 뭐에 해당이 되죠? 음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에 해당이 되죠. 전원토. 그래서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원은 동산 원자죠. 여기에 과수원이라든가 정원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밭 같은 것을 이렇게 써놨는데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논밭 같은 것이요. 밭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과수원 같은 거, 저도 과수원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 과수원이 이렇게 나무가 심해서 가만 놔두면은 과실이 열릴 것 같은데, 그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농약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병 같은 게 들거나 또 태풍 불게 되면 또 시름이 또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건 여담이었고요.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하는 땅, 음에 해당하는 토, 음에 해당하는 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음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 즉 논밭이라든가 과수원 같은 것, 그냥 쉬운 말로 텃밭 같은 거 해당이 되고요. 요즘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그냥 스티로폴 박스라든가 아니면 작은 그 화분 같은 데다 흙 담아가지고 고추 심어서 먹고 상추 심어서 먹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근한 제 친구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런 데 있으면 이제 벌레가 좀 생기는 것이 좀 문제라고는 하더라고요. 해서 나름 이렇게 해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도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물론 벌레랑 같이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문제지만, 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큰 땅 같은 건 아니에요. 무토 같은 게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대지라든가 높은 산 같은 거죠. 그러한 광활한 산, 광활한 대지를 아파트에다 들여가지고 전원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에 들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고 비옥한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개념과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 흙, 똑같은 땅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고 후중한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 중에서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었다라고 공부를 했죠.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이기 때문에 큰 나무를 갖다 심을 수도 없고요. 심는다 하더라도 간목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해서 작은 텃밭 같은 작은 화분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물 잘 주고요. 그 다음에 햇볕만 잘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모종 심하는 것, 그 다음 고추라든가 상추 같은 것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즉 햇볕이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만 잘 있게 되면은 그 안에 심어져 있는 화초,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어떤 작물 같은 것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토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기토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간목, 을목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토 자체에 화초 내지는 작물이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병화 개수로서 조후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토를 보는 간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주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이게 보기 힘든 사주가 기토일간인 것 같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기토하고 제가 봤을 때 정화도 나름 좀 깐깐한 것 같아요. 물론 정화 같은 경우 간목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기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다 갖춰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아 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음간이 다 그렇습니다. 양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왕하니까 관살로서 절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 논리, 억부에 관련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사주를 이렇게 배합할 수가 있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음간이기 때문에 관살을 주로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을목 같은 경우 경금, 신금 잘 안 쓰죠. 정화 같은 경우 왕할 때는 임수
임수인 정관을 쓰려면 개수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고요. 기토 같은 경우도 가불목으로서 소토하는 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로 병정으로서 단련하는 용도 없고요. 임계수도 무기토로서 뭐 개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양간, 갑, 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경우는 일단 양간이기 때문에 관살로서 억제하고 억부하는 그런 것이 관점, 즉 왕세가 좀 핵심적인 어떤 관건이 된다라고 하면 음간인, 을목, 그 다음에 정화, 기토, 신금, 개수 같은 경우는 왕세보다는 조후, 즉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러한 것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그래도 음간은 보기가 참 애매한 것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이 정도 살펴보고요.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토가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여름에 해당이 된다. 항상 월령을 볼 때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자월, 축월, 뭐 인묘진월, 사오미월, 해자축, 신유수월 이런 거는 계절과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은 개월에 해당이죠. 그 계절의 끝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있다 하더라도 늦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은 다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추 미월이 거의 끝이 나고 있어요. 오늘 하고 나서 이제 한두 번 더 하게 되면 한두 번 정도 더 하나요? 그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미월이 끝나고 이제 신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진술충미월이 은 대개 보면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지기 때문에 간법이 조금 일반 계절하고는 좀 다르다. 상반월과 하반월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토 또한 마찬가지로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이냐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죠. 기토가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5월에 태어난 거하고 같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먼저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게 되면 금이 있어 주어서 어떻게 돼요? 그 수를 생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사주 국세를 배합을 한다라고 하면 미월 중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진기하고 그 다음에 화세는 좀 약화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뭐예요? 삼복생 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월도 끝자락에 해당이 되고 조금 있으면 입추가 돼서 이제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반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수가 많아지면 삼복생활이 된다. 그 다음에 하반월은 토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 자체는 월령을 득해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양간인 무토 같은 경우가 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때 어저께 공부를 했죠. 이런 경우에는 양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칠사를 얻어서 무토를 소토해야 하지만은 기토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조후만 잘 맞춰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겠고요. 아직은 금수가 많지 않죠. 딱 두 글자밖에 안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반월이 됐다 하더라도 건조하고 아직은 열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수가 글자 중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왕하고 굉장히 건조한 건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필요한 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윤토해야지만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든가 아니면 작물 같은 것이 어떻게 잘 자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수만 있으면 안 되겠고 지지로 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한두 점 정도 있어 가지고 개수를 생수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 하반월 특히 토가 왕하기 때문에 그 왕토가 어떻게 돼요? 개수를 이렇게 파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왕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가 마르지 않고 토에 의해서 파급당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토를 윤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있은 연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토 즉 텃밭 같은 것, 화분 같은 것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토로서의 용도가 어떻게 돼요?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입추가 되기 때문에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기토가 미월에 되는 걸 보시게 되면, 자,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필요하지만 금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똑같지만은 어떻게 돼요? 금수가 많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월은 삼복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겠고요. 굳이 우리가 격국을 놓고 따지자면 어저께 무토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기토라든가 무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견격이다, 겁재격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걸록격이라든가 이렇게 양인격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일간이 약하다, 왕하다, 일간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연간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지에 오늘 같은 경우 사화를 깔고 있어서 기사일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월에 아무리 하반월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사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하고 미 사이에 오라고 하는 것이, 오가 협내한다라고 하죠. 협내라고 하는 것은 끼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이죠. 들어있지는, 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화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화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월 금수가 진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건조해지면서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도 더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늦더위라고 하죠. 늦더위. 이렇게 하반월에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늦더위가 와가지고 사주 자체가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일간도 왕한데, 일간이 왕하다고 하는 건 기토가 일간이 왕하다고 하는 거, 텃밭, 과수원, 논밭이 약간 크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지에 사화가 있어서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수원, 논밭, 텃밭이 좀 한전, 약간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뭄.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연지에서 해수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해수 자체로서 왕화를 열기를 좀 식혀주고 기토를 충분히 어떻게 돼요? 적시어줄 수 있는, 윤습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은 그래도 지지에 암장돼 있는 해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공력은 천간에 드러난 것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중점, 핵심 중요한 것, 이때 이것을 갖다가 사화하고 연지에 있는 사해충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까이 뭐 위치가 미가 여기 와 있고 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건 사해충으로 봐서 해수 사화가 깨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충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충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죠? 그 다음에 기토, 미토, 기토가 있게 되면 이 해중 임수가 어떻게 돼요? 토를 윤수하게 해주고, 이런 경우 기토 같은 경우는 임수가 맑을 필요는 없어요. 신금이라든가 그죠?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를 쓸 때 맑은 수, 깨끗한 수를 써야지만은 수보양강, 병화를 수보양강 할 때도 맑고 깨끗하게 되고요. 신금을 임수로서 도세주옥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 깨끗한 물로 신금을 닦아야지 신금도 깨끗해지고 임수도 깨끗해지는데, 가불목이라든가 기토,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 수가 깨끗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차피 땅에다 물 주고 하는 건데 맑은 물 맑으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약간 탁해져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금,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좌해주고 토의 기운을 약간 설기순세시켜주는 그런 용도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왕하고 수를 얻은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국세고,
금도 어떻게 돼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의 생주도 받지만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라고 하는 것은 사는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는 신금은 기토의 생을 받지만은 이 신금은 다시 사화에 뿌리를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면 이 미라고 하는 것도 목에 고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요거까지 보시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시에 따라서 사주국세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생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단은 미월에 사화가 있어서 5가 협례를 해서 사주국세가 미월 중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약간 사주 자체가 조열해지죠. 해중 임수가 있겠고요. 지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니까 뭐 토를 능히 윤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수가 뭐 투출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겠지만 지지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능히 이 정도 국세는 하반을 금수가 진기하는 때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는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생시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투출해가지고 기토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이 문제죠. 탐합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갑기 합합독격으로 해서 합합격이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합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관인 간목하고 일간 기토가 서로 탐합하게 되면 사주국세가 약간 난잡해지면서 사주 자체가 약간 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을축시가 되면 축토를 보게 되니까 일간 자체가 더 왕해지겠죠. 단 좋은 점은 좋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미월에 사화까지 있고 축토까지 있게 되면 일간 자체 기토는 굉장히 왕해지겠고요. 을목칠살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중에 이 신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축토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은데 이 을목도 한번 잘 보시면은 자, 미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미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목은 해에도 통근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또 해, 미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게 혼임된다 그랬죠. 혼임 되게 되면 을목이 능히 해임에 이렇게 혼임돼 가지고 뿌리를 둘 수 있으면 이 을목 자체도 약하지 않다. 그러면 칠살이 있어서 일간 기토를 파극하려고 하는 중에 신금이 옆에 있게 되면 이 신금은 능히 이 을목을 제할 수가 있겠죠. 간목 같은 경우는 제하기가 힘들지만은 신금, 음금인 신금은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는 능히 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신인 신금으로서 칠살을 제한다. 이거는 어떤 국세가 되겠죠? 이거는 식신 제살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뭐 이와 같으면 이제 직업을 가질 때도 칠살과 관련된 그런 직업, 의료라든가 뭐 법률이라든가 어떤 사사지직 같은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사주 일을 할 수 있겠고요. 요와 같으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구하는 용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지에는 뭐 정관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미월에 사화 임목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좀 조열해진다라고 하죠.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대고 다시 병화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월에 금수가 진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사주가 좀 염렬해지고 그렇게까지 4, 5월처럼 이렇게 염렬한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가을에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러한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으면 뭐 신금 정도 해중에 있는 임수 물론 이제 천간에 개수 같은 것이 하나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투출한 개수로서 충분히 기토를 적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시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만 갖고도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기토는 윤수할 수 있다. 거기다 대고 병화가 투출한 것이 나쁘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반월이기 때문에 금수가 진기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양의 기운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한습이 가중되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을에 어떻게 돼요? 따가운 햇볕이 있게 되면은 작물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뜨거운 햇볕이 있어야지만 잘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가을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국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정묘시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정묘의 정화가 투출하는 것하고 병인의 병화가 투출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정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실을 익힐 때 우리 하우스 과일 같은 거라든가 뭐 감귤 같은 것을 원래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데 빨리 익히기 위해서 카바이트라든가 어떤 그런 걸를 이용해서 빨리 자숙시켜는 그런 과실들 있죠.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인공적으로 과실 같은 거를 좀 약간 빨리 익히는 그 개념이라고 하면 병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연적으로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여러 가지 과실들이 자연스럽게 햇볕을 받아서 익는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공력의 차이는 당연히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물이 많을 필요가 없겠고 지지에 암장된 수 정도로만 해도 괜찮은데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개수 정도는 투출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생시가 말씀드렸지만 임신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자 사화가 있어서 매우 조열해지고 뭐 일간이 왕해지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까 봤던 생시들과는 약간 국사 자체가 많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사화의 공력이 수로서 화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삼복생한이 돼서 오히려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반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화 자체가 수로화하죠. 그러면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 또 이거를 개유시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신합수가 아니라 사유 회금이죠. 금으로 화해서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도 삼복생한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임신시가 삼복생한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개유시가 삼복생한이 되는 것이 더 클까요? 어떤 것? 자, 이때는 사신합수에서 임수가 투출한 임신시가 삼복생활이 되는 것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기토의 입장에서요, 개수가 많아지는 것은 기토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텃밭에다가 작은 뭐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온 것 같은데 임수가 옆에 기토 옆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이 있는데 큰 물이 뚝방이 터져가지고 큰 물이 난 거하고 똑같거든요. 거기다 대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금에 해당이 되고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세력을 얻고 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시보다는 개유시가 조금 더 그래도 삼복생활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임신시, 개유시 둘 다 삼복생활이 돼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화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조우해야 되는 것이고요. 화가 용신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운 자체도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약간 불리하겠죠. 이렇게 삼복생활이 되는데 다시 대운에서 임신대운, 개유대운, 을해병자대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토가 너무 한습해져가지고 이걸로 고음불생이라고 하죠. 명령으로 고음불생이라고 합니다. 너무 음이 강하고 양의 기운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도 썩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들도 다 어떻게 돼요? 물이 많으면 뿌리도 썩게 되고 줄기도 썩게 돼서 못 쓰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삼복생활이 됐을 때는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지 않은 생실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